반갑습니다. 이다경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기 울산에 일명 보살이라고 미대 나온 언니, 네, 이다경 어디 갔어요 금방.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광양의 모습도 보이네요. 광양의 모습. 광양 식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 비디오를 켜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 출첵은 여기서 그만 마칠까요? 네. 그럴 수 없지요. 네, 우리 다산학당 모였습니다. 다산학당. 김지원, 우리 자유판매사님. 스테이션이죠? 다산학당. 네. 다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네, 학당입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민영서, 우리 서면의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계시는 민영서 자유판매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옥순 사장님도 네, 비디오를 켜셨어요. 아, 이렇게 자꾸 비디오를 안 켜시고 꼼꼼하게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출첵이 인정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보죠. 네, 여러분들 비디오를 켜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박사 마스터님, 네, 비디오 켜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디오를 켜주시면 이 출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있고 깜깜하게 계시면 도대체 내가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네, 참 외로워요. 네, 이렇게 저희를 외롭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비디오를 좀 키셔서 함께 동참하는, 네, 그런 멋진 센스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오늘 임의대로 현재 비디오 켜신 분들 우리 스태프들 빼고, 네, 총판사 우리 저기 김지미, 춘청의 김지미가 비디오를 켰네요.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가워서. 네, 이렇게 비디오를 켜주시면 얼마나 예뻐. 아, 강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네, 비디오를 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요, 제가 나오면 뭐 하죠? 자랑. 예, 저는 자랑하는 사람이죠. 네, 우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또 우리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도 자랑 안 하고 너무 평정심을 갖고, 네, 겸손하게들 말씀을 하셔서 저라도 좀 자랑을 하려고, 네, 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자랑을 좀 할 건데요. 맨날 특별하죠. 그러나 더 특별한 자랑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12년 전, 네, 만나셔서, 그래서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정말 뜨겁게 박수 쳐주고 계시는 의사가 계세요. 의사가 계시는데, 특히 정형외과 의사세요. 정형외과 의사신데, 이분을 좀 소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 진짜 좋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니네가 의사는 아니잖아? 네, 의사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려니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면 이분께 가서 혹시, 예, 슬리밍고를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이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이들은 입는 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원장님들 입으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저희 제품에 관해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분에 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어,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에 관해서 비포 애프터 고객들의 후기를 생생하게 현장에서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를 하다 보니 조금 늦었어요. 네, 자,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의사 중에 최고는 아니지만 만났던 의사 중에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동작구 정형외과 주치의이신 33년을 동작구를 지키고 계시는 정대영 원장님이시죠. 이분은 강남 성모병원의, 예, 정형외과 과장으로 계시다가 동작구에다가 이렇게 개원을 하셔서 33년을 한자리에서 지금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저희가 횟수로 한 11년 전에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그분도 박사셨는데 차병원에 계셨던 지인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희 중체, 그 당시에는 HT111이 없었습니다. 다른 중체였어요. 그걸 입으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니네가 만든 거 맞냐? 니네가 의사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저희한테 굉장히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게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개원을 하셔서 그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버셨는데 본인이 수술을 이렇게 많은 환자를 해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위를 수술을 해서 또 치료를 해서 낫게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환자들이.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제거를 하고 고쳐줬다고 생각했는데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새롭게 이분이 추나요법부터 시작해서 카이로프락틱 이런 또한 운동치료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고민을 하신 후에 수술실을 싹 다 갈아엎으시고 그곳에 뭘 만드셨냐면 운동치료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운동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을 접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SOT 도수 치료라고 하는 걸 만드셨죠. 이 당시에 이분이 이것을 하셨을 때에는 이 정형외과에서는 이단아였습니다. 아무도 이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이 꿋꿋이 본인의 환자를 위해서 본인이 이 선택한 이 길을 꿋꿋이 지키시면서 골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골반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시면서 연구를 하시던 중에 저희 그걸 만나셨고 저희 입는 바른자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골반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골반을 잡아주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온 가족이 입으셨고 심지어는 이 동작구에 있는 이 정형외과 이수역에 있습니다. 이수역에 있는 이 병원에 이분의 병원에 저희에게 치료실을 하나 내주셨어요. 이 페이 닥터로 오시는 분의 원장실이었는데 거기를 내주시면서 너네가 여기 와서 우리 환자들을 좀 상담하고 입히면 안 되겠나. 그렇게 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는 참 역량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저희가 그걸 완성시키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SOT 도수치료 연구소를 만드시고요. 의사를 교육하는 의사 정대영 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은 네 이렇게 이수역에 보시면 이수역 7번 출구에서 나가면 바로 있는 건물이에요. 거기에 강남 성모 정형외과를 현재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이곳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환자를 보고 계시는데 이제 좀 연세가 드셔서 좀 많은 환자를 안 보고 싶으시대요. 그러나 여러분, 네, 저희 있는 바른자세의 예전 이름이 닥터 코어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닥터 코어셋을 아시냐고 가서 물어보신다면 저희 입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분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너무 좋고요. 또 저희 가족들 중에서 저희 시어머니, 저희 남편 어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수술을 다 하지 않았고요. 이분은 수술을 하지 않고 운동치료로 전부 잘 고치시는 그런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시면 골반의 문제, 척추의 문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작은데요. 이분이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추천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추천서를 지금 써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척추측만증 교정기로 적극 추천, 허리 보호대로 적극 추천 이렇게 특징과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남점에서 네, 실제로 체험을 했던 분의 네, 비포 애프터 사진 그냥 보기에는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을 특별 관리를 하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강남 쇼룸의 이서진 점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서진입니다. 네네. 이분은 어떤 변화가 오기 전에 어떤 상태로 오셨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 매니아이십니다. 굉장히, 아, 네, 자전거도 되게 그냥 운동 삼아 매일매일 타시는 분이고 2시간 이상씩. 그리고 네, 등산도 굉장히 자주 하시는, 그러니까 뭐, 네네, 사계절을 다 등산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어, 네네. 등산을 이렇게 다니시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처음 오셨던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 탄실해 보이시네요, 이분이. 네, 되게 자기는 누구나 다 봐도 굉장히 좀 탄탄한 근육을 가진 그런 근육질의 어떤 네, 멋진 몸매를 가지셨거든요. 근데 네네. 본인은 만족을 하지 못하신 거죠. 왜 그렇게 그렇죠. 운동을 많이 했는데 살은 이렇게 네, 근육형이 네, 되느냐.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보시면 지금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랑 한 프로젝트의 결과치인데 네, 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런데 네네. 중요한 거는 엉덩이의 위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갔네요. 네, 네네, 네, 네. 네. 처음 제가 엑스바디를 촬영을 했을 때 이분이 좌우 균형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오른쪽, 음, 왼쪽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았고 골반이 음, 좀 상당하게 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음, 제가 문제점이 전체적인 순환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자기가 음. 만족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4종을 입혔습니다. 어, 아, 네. 사정을. 네. 네네, 근데 이분이 네, 굉장히 잘해주신 게, 네, 잘 입으시려고 노력한 케이스죠. 그래서, 네네, 네, 지금 4개월치 결과가 보시면 복부 근육이 생겼고요. 힙 네네. 애플힙이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 네네, 힙이 네, 여기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 힙이 쭉 처져가지고 운동하셨던 네, 네. 분인데도 힙이 네, 쭉 네. 처져갖고, 네, 있는데, 아, 그리고 손의 위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펴져 있는 손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자전거를 네네. 타면 전형적으로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는 자세잖아요. 헤드를 그렇죠, 잡는 그렇죠. 자세. 근데 네네네. 보시면 그 팔의 각도가 틀리지셔서 손의 그렇죠, 위치가 그렇죠. 정상적으로 가는 경우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결과치가 굉장히 만족이 되는데 극적인 음, 것이 음, 자기가 계속 이런 자전거를 타면 나오는 특유의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음, 아이를 잡아주는 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 음,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가 그 고민을 충분히 해결해 줬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음, 계속 그분이 효과를 보시니까 이런 음. 분들을 계속 소개를 해 주시고 있는 단계이십니다. 네. 아, 네, 키가, 굉장히, 네. 네, 키가 커지셨어요. 2cm 정도 커지셨네요. 네. 네. 네, 네, 키가 2cm 정도 커지시고, 네, 머리 무게도, 이제는 뭐 머리 무게가, 머리 무게가 거의 없고, 무릎의 네, 각도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아우, 네. 네. 골반의 각도도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근데 네. 사실, 왼쪽에 있는 이런 사진처럼 일반인들이 보면 건강해 보이고, 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도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입으면 여기는 약간 몸이 남자같이 허벅지도 네. 굉장히 고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라인이 들어가고 힙업이 되면서 전체 몸매 라인이 여자처럼 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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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진짜 만족해요. 만족하시고, 네, 네. 이뻐지셨습니다, 굉장히. 네. 그러니깐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 보기에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만족도가 떨어지는 내 몸매. 네. 그런 분들 오셔 가지고 네 이렇게 네 여자의 몸으로 예쁜 라인의 몸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네. 또 이분은 어떠신가? 이분은 좀 약간 배가 배가 이분 장난이 아니셨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준비 중이셨습니다. 네. 임신 준비 중이셨고,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처음 받고 그냥 가신 케이스죠.
그런데 다시 오신 케이스입니다. 다시 음. 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스스로 그 인바디 측정한 결과치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가서 하신 거예요? 네네 본인이 와, 결과치를 저한테 그러면은 인바디가 없죠. 네. 안 측정을 안 네. 하죠? 네. 네네. 안 합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인제 해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림프 순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어 있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의 기본이 골반의 어떤 좌우 대칭 그리고 척추의 어떤 위치의 변화가 필요했던 케이스여서 인제 3 음. 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4 종을 착용하시고 지금 결과치가 나온 정도인데요. 보시면 네. 배꼽 위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오하고 장기 올라갔죠. 위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오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부종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빠진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세는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옵션처럼 따라오는 게 어떤 순환의 장애가 모두 해결되는 걸 제가 바로 이 음. 부분을 통해서 이 앞전분을 통해서 바로 느낀 겁니다. 아,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네. 그리고 보시면 힙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배꼽의 위치가 바뀌니까 장기 위치가 바뀌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슬림한 라인을 다 네. 가지시고 무릎의 각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백니 그렇네요. 증상에서 지금 정상적인 무릎 각도에 가깝게 변화되셨거든요. 네네네. 네. 이분도 만족도가 얼굴도 죄송하지만 네, 저는 이분이 우리 이서진 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순환의 포인트를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네, 턱 밑에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림프 순환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중턱. 네, 그게 지금 나아지고 있죠. 네. 야, 이건 돈 좀 많이 내셨어야 되는데. 네, 이분이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네, 네. 통계가 지금 있네요. 네네. 실제로 보시면 몸무게가 6 킬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음. 1월 달부터 3 월까지 거의 3 개월 가까이 6 킬로 정도 차이가 나고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보고 싶은 게 뭐냐면 BMI 지수입니다. 지금 BMI가 한국인 같은 경우는 25가 정상 수치인데 비만 수치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26 이상으로 쪼끔 비만에서 쪼끔 올라간 케이스였는데 지금 보시면 24 정상 범위에서 떨어져 있는 네, 보이시죠? 케이스가 네네. 네. 수치가 좀 내려가 있습니다. 정상 범위로 들어오신 케이스죠. 그래서 음. 지금 마지막 촬영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병원 가서 날짜를 잡겠습니다." 이러고 가셨습니다. 어떤 이렇게. 날짜를 잡아요? 제가 암이 네네. 가리신다고? 네네네.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만족하고 맞아요. 가셨죠.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진짜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입으셔서 그 태내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데 진짜 꼭 권하고 싶어요. 예, 임신을 네.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공통적으로 저희 입는 바른 자세를 입으시고, 물론 한 99 사이즈 정도 되시는 분이 뭐 66이나 이 정도로 가시려고 하면, 약간의 식이요법은 필요하시지만, 저 정도의 몸이시라고 하면 68에서 62 정도에 되는 몸이시라고 한다면 3 개월 동안 별다른 식이요법이나 운동 처방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게 이제 살이 빠지는 저런 상황이 되고 굉장히 몸이 어 갸냘파지면서 아주 예쁜 상황으로 가지요. 그러면서 네, 근골격계는 뭐 별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예. BMI 지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 이선임 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은경 마스터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사례를 저희가 지금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네. 네, 이분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부가 이제부터 뭐 옷이 얇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부는요, 아무리 배를 들밀고 있어도 이런 복부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죠. 지금 보시면 배꼽이 어디로 갔나요? 배꼽이. 배꼽이 없습니다, 배꼽이.
저 안에 숨어서. 근데 배꼽이 저 안에 숨고 배가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배가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에 내장에 지방이 많다. 그리고 붓기가 심하다. 순환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전부 쳐져서 여기에 몰려 있는 거. 아마도 이분은요, 여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이 되는, 네, 그런 골반 기저근의 처짐도 굉장히 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저희 이렇게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복부 비만을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 중이죠. 보이지 않던 배꼽, 그리고 왼쪽으로 지금 중심선에서 벗어나 있던 배꼽이 가운데 중심선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배꼽이 보이고 있던 아랫배 다 어디로 갔나요? 자, 이 내용으로 보시면 지금 내장이 이제 처졌던 내장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찍으면 안에가 다 보이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앱을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사진을 겉에서 찍으면 속 안에 있는 내장의 변화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개발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곧 속히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부 비만을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시면 복부 비만 정말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을 해결하시면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고요. 무릎에 통증이 사라지고요. 또 여러분 보시면 올라가 있던 어깨들이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어깨의 통증도 사라집니다. 네. 자, 이렇게 복부 비만을 이번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한번 해결해 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저희에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자, 이거는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어떤, 어머니의, R1090, 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된 사연은 말이죠. 이분은 저기 포항이 아니라 어디죠? 무슨 포인데 구룡포? 아니, 우리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입으시는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R1090인데요. 자, 이날 이걸 입으시고요. 품 장착을 하시고 운전을 하고 친구분들 네 분이서 어디를 이제 가시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체력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머니 하나도 안 다치시고 너무 재밌는 건 풀 장착하신 어머니는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이렇게 짜게졌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어머니는 BB484와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R1090을 입으셨는데 약간 살짝 다치셨어요. 뒤에 계시는 두 어머니는 그날 안 입으셨어요. 근데 많이 다치셨어요. 고생 중이세요. 이거를 보시고 사실은 이 교통사고가 어머니 쪽으로 난 거예요. 운전석으로. 그랬는데 어머니는 자, 이 R1090과 저희 풀 장착한 입는 바른 자세가 이분의 날개가 되어줘서 이분을 도와주셨고 에어백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입지 않으신 분들은 다쳐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 어머니가 조금 부자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것이 나를 살렸다고 하시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저희 이 두 분이 한 분은 저희 임원이시고 한 분은 저희 총판사이신데 이 막내딸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네, 그래서 엄청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네, 제가 겨울에 바코디 이 강의할 때 저희 마스터님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이 낙상에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관해서 좀 강조해 주셔라. 그리고 이 입는 바른 자세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 골반 균형과 척추를 보호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다 해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마스터님들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믿거나 말거나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제가 의사가 아니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유, 못 믿는다 하시니까 못 믿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저희가 14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임상과 현장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전달을 해드립니다. 언제든지 항상 저희가 하는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걸 믿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본인이 아는 것만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신 닥터 한 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요. 다른데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지 마시고요. 그곳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입으시고 선택하신 이 입는 바른 자세에 관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슬리밍고의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자랑 좀 해봤습니다. 자랑할 것은 굉장히 많으나 오늘은 제가 좀 길게 했네요. 네, 여기까지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슬리밍고의 숨겨진 비화와 자랑거리들을 또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신 우리 이선 전무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스쿼트를 준비를 해 주시고 미리미리 워밍업 동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도 돌려주시고 무릎도 돌려주시고 오늘도 오늘은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60 몇 개 할까요? 62개? 3개? 예, 좋습니다. 우리 3을 좋아하니까 63개 하겠습니다. 자, 자, 10번씩 우리가 이제 10번씩 6세트를 하고 3번을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랑할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이고요. 자, 이동 중이신 분들 오늘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과 함께 스쿼트 힘차게 63개 첫 번째 10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 안 돼요.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코어 힘. 셋, 올라오면서 후.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줘야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내려갈 때 자극을 주면서 천천히 내려가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코어 힘. 여덟, 아홉, 네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째 10개. 하나, 둘, 일어날 때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셋, 올라올 때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부터 운동이에요. 아홉, 여섯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호흡.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개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63개. 기록 갱신을 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자축과 격려의 박수를 스스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들이 칭찬 듣는 거는 듣고 싶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 칭찬은 좀 인색하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쿼트 63개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체력이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계속 날마다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호흡하시고 숨 고르기 하겠습니다. 야, 예, 해냈습니다. 이선 전문 이제 카메라 봤는데, 대단하십니다. 이제 근육이 팍팍 붙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스쿼트 하면 특히 여성분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 굵어지는 거 아닙니까? 막 뭐 걱정하시는데 자신의 신체로 할 때는 처음에는 좀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이 지근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하지의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심장 펌프질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요.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야 살이 빠지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지를 자극하지 않으면 결코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행동들 무리하지 마시고 의자 뒤에 의자를 놓고 의자에 닿을 듯 말 듯 할 정도만 굽히셔도 충분히 자극이 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앱에 대해서는 우리 전무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3월 중에 이제 다운로드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 창업 설명회가 3월 달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울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충남 보령과 28일 목요일 제주도 본사에 2회가 남아 있습니다. 일정들 어제 오신 분들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너무 이 슬리밍고라고 하는 회사와 이 창업과 창직에 대한 가슴 뛰는 비전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뭔가 좀 찰싹 달라붙는 듯한 그런 회사의 방향과 우리 슬리밍고가 추구하는 전 국민의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를 정말 해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어도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를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허가하고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오셔야 됩니다. 주저하는 순간 시간만 뒤로 갈 뿐이지 여러분들의 결과와 사건만 뒤로 갈 뿐이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만 뒤로 갈 뿐이지 오늘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의 현재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창업 설명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바코드 일정도 3월 전체 일정을 참조하셔서 다음 주에 있는 지역들 꼭 한번 방문하시고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담도 함께 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오늘 1부는 바르게 자랑하고 2부는 바르게 잘 살아보자 12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10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은요. 3월 23일입니다. 여유당 전선은 다산의 이제 저서이죠. 하루아침에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먼 곳으로 떠나면 무지렁으로 끝날 뿐이다. 이 문장만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한데 세상과 벽을 쌓는다면 갇혀있는 나와 마주할 뿐이다. 그러니 사람이 지겹다면 오히려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와
그런 사람과의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이 싫다, 사람 그만 만나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벽을 쌓는 분들이 계신데 그 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오히려 문제로 극복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답이 있고 정답이 아닌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의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때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난처하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지만 결국 그 또한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관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정의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의 관계, 여러분들 스스로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오늘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내부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세상을 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휘둘리지 않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오늘부터는 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이 금융 자본주의라는 것은 영국에서 태동을 했죠. 그리고 미국으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확립되게 되면서 모든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월가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월가를 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게임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비유를 해본다면 이 게임에는 룰,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참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게임의 규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축구라고 하는 경기가 최근에 태국과도 했고 또 국내 메이저리그 경기가 이제 서울리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이저리그의 개막 경기가 또 서울에서 이제 투어를 했죠.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구 선수가 야구 경기의 규칙을 모른다.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의 규칙을 모른다. 어떻게 될까요? 결코 그 게임에서 승리할 수는 없고 오히려 패배할 겁니다. 룰을 모르게 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실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모르면 패하거나 실격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동일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돈이고 경제고 세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학교에서도 또는 부모님으로부터도 또 내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인프라에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일이나 그런 사건들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결정들은 결국 나에게 이롭기보다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결정들을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내렸더라. 그런데 누군가가 미리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고 아니면 내가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년에 히트한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 송중기가 출연한 드라마가 있었죠. 자,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약간의 판타지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게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시대상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제 복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과거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결정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거기서 희열과 또는 부러움과 또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가져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알면 미래를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모르고 또 과거를 모르다 보니까 현재도 모르고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 또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부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자본주의는 영어로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전적 정의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개인의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경제 석학들이나 학자들이나 또 관련한 실제 실물 경제학자들에게도 자본주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정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럼 화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갑에 종이가 있을 겁니다. 그 종이는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죠. 결국 그것은 종이이고 우리에게는 물물 교환의 수단입니다. 그렇죠? 거래의 매개체라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약속된 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기업 또는 국가와 국가 간에 통용되는 약속된 증서가 이제 화폐입니다. 초기에 이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 물건과 또 개인의 어떤 생산품들을 교환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환했던 것들이 뭐 조개도 있었고, 그죠? 또 뭐 금도 있었고, 실제 금으로도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이제 약속된 증서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돈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가치가 매겨졌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종이입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힘이 없는 한 돈은 정말 종이 쪼가리예요.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기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가가 아닌 연방준비은행, 연준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에서 돈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사적 기관인 연준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발행하던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인 정부의 이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산하의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금융에 대한 미국의 결정은요. 철저하게 미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에서 선출한 연준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정도 내용들은 최소한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에 대한 믿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체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를 하는 장소를 아울러서 물리적 또는 공간적, 개념적으로 모두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믿음, 또 거기에 국가라면 국가, 아니면 개인이라면 개인, 또 기업이라면 기업, 그 주체들과의 상호의 믿음이 그리고 그와 연관한 결정들에 따른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게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심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또는 연방준비제도, 많은 이 뉴스를 좀 경제
깨어있는 분들은 이제 익숙한 개념이실 겁니다. 이 연준의 금융정책 발표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어제 이제 FOMC 연준 위원들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발표가 되면 우리들이 왜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이 금리, 기준금리도 영향을 받고 그런 금리 영향이 결국 우리 실물 경제, 우리 개인들 또는 서민들, 우리들에게 영향이 적게나마 또는 크게나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파급력을 모르면 왜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돈이 부족한가? 왜 이렇게 이자가 비싸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무역 거래의 표준이죠. 그죠? 전 세계에서 무역이나 수출을 하려고 하면 모든 통용화폐가 달러예요. 그러면 달러가 지금 비싼지 싼지 거기에 대비해서 자국화폐의 이 가치가 평가절 상인지 평가절 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고 또 실물 자산이 뭡니까? 금이죠. 금은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금이 출현한 이후부터 상승해 왔습니다. 금값이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싼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비싸지고 그 다음에는 더 비싸질 거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이 또는 우리 가정이 또는 기업이 또 국가가 얼마만큼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체들이 얼마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게 게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없는 것은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정말. IMF 때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1997년 외환 위기가 온 게 외환 위기, 우리나라의 외환, 달러가 위기 상황이다. 적정 보유해야 될 달러 규모에서 현저히 부족했다.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 국민이 뭐 했습니까? 너도 나도 없이 우리나라 다시 회복시키자 해서 금 모으기 운동했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실물 자산인 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을 우리들이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다 모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IMF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가지고 달러를 빌려왔던 거잖아요. 외환 위기의 본질인 겁니다. 달러가 국가가 부족하면 어떤 외란이 일어나는가? 어떤 국민에게 고통이 초래되는가? 우리에게 금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학습 경험을 한 겁니다. 아, 원하는 진짜 휴지 조각이군.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시죠? 베네수엘라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베네수엘라에 가시게 되면 기름을 한번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휘발유 값이 1,500원 이제 중후반대죠. 또 뭐 도심권에 가면 1,600원대도 있을 겁니다.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자, 휘발유 가격으로 뭐 3,000cc 정도의 차가 기름을 넣는다라고 하면 한 6에서 7만 원 정도 가득 들어갈 겁니다. 그죠? 6, 7만 원 또는 뭐 그 이상. 자, 그렇게 들어가는데 6, 7만 원 정도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6, 7만 원 딱 나오는데 베네수엘라에서 그 정도 3,000cc 차량에 기름을 가득 주유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수레의 돈을 그 베네수엘라 자국 화폐를 가지고 가도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종이 쪼가리.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쓰레기가 바로 베네수엘라 화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달러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냐는 개인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말 동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는 내용들까지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주말인데 다소 무겁지만 우리들이 알아야만 돼요. 아셔야
우리는 이 게임에서 잘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번 주, 어제 비가 왔지만 오늘 화창한 한 주입니다. 멋진 한 주 또 계획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계속 함께 성장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